팔란티어만큼은 한국판을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는 제조업이 우리의 본원적인 핵심 가치니까. 자, 지금 참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얘기. 근데 미국의 엘리트들이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있다. 그게 이제 스테판 밀런 보고서라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 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약간 미치광이 같이 날뛴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비이성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많아요. 근데 사실 짜여진 각본대로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의 청사진이 적혀 있는 보고서가 바로 이 User's Guide to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을 재편한다, 재구조한다, 리스트럭처링 한다는 유저의 가이드. 요거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딱 당선이 되자마자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주적이 있다 이제. 네. 중국이다. 그러면 주적을 이기려면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제조업을 살리려면 달러를 약세를 보내야 된다. 달러를 약세를 보냈는데 중국 위안화는 더 약세로 보내면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떨어져서 몇 년 만에 엄청나게 약세로 가고 있고 인민폐는 더 약세가 됐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어떤 기본 조건들을 제시를 했고 그런 방향이 지금 계획된 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방향성이고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제조업이 정말 몰락했다. 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나 이렇게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이게 다 이제 우리는 세계 무역이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거는 일극체제일 땐 가능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이제 저렴한 노동력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생산 기지가 내게 아니라 적국의 것.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 보고서에는 애초부터가 중국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쩌지, 뭐 중국하고 뭐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러는데 장기적인 방향은 중국하고 미국은 이제 따로 국밥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 패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양보를 양쪽 다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치열하게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최후의 결말은 전쟁 아니냐, 무력 도발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관세를 매개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환을 매개로 전쟁은 더 오래됐죠. 2022년도부터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국채를 1.2조 달러에서 지금 600빌리언이니까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미국 국채를 중국이 던지면 어떡하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2022년부터 열심히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중국이 선빵을 날렸다. 선제 공격은 중국이 한 거예요. 환으로. 근데 바이든은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네. 중국이 딱 펀치를 날렸는데 바이든은 괜찮아 이렇게 있었던 거고 트럼프는 야 왜 먼저 때려 관세 먹어 이러면서 이제 한 대 때린 거고 이번에 사실 거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수준의 그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그냥 밀림의 정글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야 여기서 누가 짱이야 뒤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숨죽이고 안 돌아봐요. 이게 몰라 넌 거 같아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시진핑 혼자서 나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옥상으로 와. 그래서 1대1로만 하고 딴 애들한테는 유예를 해준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힘의 싸움은 누가 힘이 압도적으로 높은가를 확인을 하면서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황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조, 무역, 뭐 이런 해상권 이런 입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압도적으로 미국을 지금 그 우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가 첨단 제조로 오면 또 좀 다르죠. 예. 항공기 제조, 미국의 수출품 중에 미국 수출품이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거의 1조 달러가 항공기예요. 네. 그러니까 반이 항공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올해 4월 달에 지난달이죠. 발표한 게 뭐냐면 미국 항공기 수출을 그냥 금지를 해버렸어요. 네. 네. 근데 미국이 타격이 1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한테 어차피 별로 안 팔 거야. 에어버스가 팔고 있었거든요, 중국한테는. 그래서 자기는 딴 나라에 팔면 되고 타격이 없다. 그리고 중국이 막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중국산 이제 보잉 같은 거, 예, 중국산 비행기를 막 만들었어요. 예. 아무도 안 사주죠. 그렇지. 불안해서 손님들이 중국산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그럼 난 안 타지. 예. 예. 유일하게 유럽에서 사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수백 대를 팔고 10대를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기 위해서 억지로 사주는 느낌? 예, 이런 건데 그런 첨단 제조에서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 많이 앞서 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보잉이 사실은 회사가 엉망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트럼프의 정권에서는 보잉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로키드 마틴한테 줘야 될 어떤 그 전투기 이런 수주 몇십 조짜리 이런 거를 보잉한테 막 몰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잉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두고 보시면은 에어버스에 계속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넣을 거예요. 예. 중국한테 많이 팔지 마라든가 중국한테 많이 파는 너네는 이제 적대적인 이제 기업이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에어버스에 팔란티어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다 이제 AI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트럼프인 거죠. 예. 그럼 트럼프는 대표이사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서 인생에 사회생활 하면서 대표이사 아닌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대표이사. 이 사람은 그냥 뼛속까지 대표이사거든요. 대표이사의 그냥 행동 패턴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테판 미란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건 겁니다. 대표이사로서 매출 늘리시고 비용은 줄이시고 이자 비용을 낮추고 이런 것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려면 뭡니까? 물건을 비싸게 많이 팔아야 되죠. 네, 그렇죠. P랑 Q를 늘리면 되는 거죠. 달러 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서 많이 팔자. 제조업을 부흥시키자.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서 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늘리자. 이것도 매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도치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악역을 시켜가지고 판관비를 줄이자. 그래서 좀 이제 불필요한 인력들을 줄이고, 그러고 나서 장기 금리를 인하시키자. 왜냐하면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거의 5% 가까이 되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건전화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막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무슨 뭐 막 대출 규제, 뭐 가계 대출 규제 정책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짓인데 그냥 트럼프 그냥 뭐 한번 먹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단번에 줄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돌아오는 이자에 대한 부담 감당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자 비용을 낮춰야 되죠. 그래서 파월한테 계속 금리 낮춰라.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아예 그냥 침체 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낮추겠죠. 어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건데 사실 대표이사 입장에서 전직 대표이사의 과오들을 떨어내는 기간을 이제 회계적으로 빅베스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한 올해 하반기까지도 아마 트럼프 정권 2기 정권의 빅베스 기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본격적인 트럼프만의 어떤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 시기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빅베스 기간에는 달러 인덱스도 감소하고 뭐 그 올해 하반기나 내년 사이에 결국은 파월도 장사가 아니니까 이제 경제 지표
근거해서 기준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럼 이제 내년 에는 자산 시장에도 좀 뭐 따스한 훈풍이 오지 않을까. 근데 또 모르죠. 이제 전쟁이 갑자기 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불확실성은 맞지만, 자본 시장에 대한 어떤 환경은 올해보단 내년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아주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 내년 11월에 다가오는 중간 선거고, CEO 트럼프 입장에서 주주총회가 벌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한테 다시 자신의 어떤 경영 역량에 대한 인정을 받는 시기는 내년이 된다. 네. 미국은 선거의 나라니까 선거에 특화시켜서 모든 스케줄은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팔란티어. 이제, 미국이 AI 제국으로 가서 중국과 엄청난 각축전을 벌어지는데, 네. 미국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렇죠. 숙련공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미국이 어떻게 제조업으로 부흥이 되겠어? 말도 안 돼. 그렇죠. 지금 이런 비난을 많이 해요. 도대체 채산성이 맞을까? 네. 거기에 리쇼링하는 기업들이.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팔란티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PC,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핵심이었거든요. 아이폰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아이폰이 디자인이 예뻐서 산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iOS 이 플랫폼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구글이 탄생을 했죠. 정보를 다 모아주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개인화된 PC 시대가 나왔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조업에서만큼은 소프트웨어가 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조 현장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올라갈 것이다. 그 근거를 팔란티어에서 찾아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조 현장에서는 이런 온전한 효율화를 소프트웨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분절화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계 담당하는 CFO는 재무만 보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데이터만 보는 거죠. 구매를 언제 하고 이런 거 구매 담당자가 주는 정보만 보는 거죠. 재고 관리하는 사람은 재고만 보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안 돌아가니까 CEO 주재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에 엄청난 격벽들이 계속 있으면 데이터로 효율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벽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 게 팔란티어였던 거거든요. 이 데이터의 엄청난 격벽을 없애는 현장이 어디였냐?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국방으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국방 네. AI.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도 잡고 하마스 리더도 잡고 이런 AI였는데, 핵심 뭐였냐? 군대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수, 전략, 전투 다 서로 평가가 다르잖아요. 이분들이 별로 소통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 소통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는 걸 AI로 한 게 팔란티어였는데, 이걸 제조에다가 딱 적용을 했더니 대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매출을 보시면 절반이 제조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놀랍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방 회사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미 반 정도는 제조 AI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솔루션이 맞습니다. 절반을 차지한다. 네. 그럼 기존에도 그런 솔루션 엄청 많지 않냐? 막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팔란티어는 현장으로 들어가요. 아까 전에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원자로 안까지 들어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란티어의 CEO가 철학 박사거든요. 이 직원들한테 AI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데 너네는 애국자야.
이렇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도 컴퓨터 들고 가는 AI 개발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화학 공장이나 뭐 자동차 공장 이런 데는 껌이에요. 예, 거기 가서 뭐 기름때를 막 뭐 하고 뭐 공기가 안 좋은데요. 막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현장 작업자들하고 대화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불만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도 투입을 됐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현장 배치 엔지니어, FDE라고 합니다. Forward Deployed Engineer.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 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현장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각각 막혀있던 혀를 네. 뚫어주는 거죠. 여기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뒤에서 군수 담당하는 지휘관하고 전혀 딴소리 하는데요. 그래서 드론 50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여긴 죽는 거잖아요. 없으면은. 예.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재고 관리 이런 것도 막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CEO 주재 전체 확대 간부 회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팔란티어를 까는 순간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야, 지금 순간에 재고가 되려면은 지금 구매를 얼마를 해야 돼? 이걸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시작은 전쟁터에서 했지만 이 전쟁터의 전장이 제조 현장으로 왔다. 네, 라는 거고, 이제는 센서도 너무 싸졌고요. 이 AI 분석하는 단가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싸지고, 네. AI의 결과물은 사람보다 똑똑해지죠.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꿈꾸는 건 뭐냐면 현장 배치 엔지니어 자체를 AI로 만들겠다. 네. 네. 그럼 이제 완전 이 시대의 동인도 회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있는 그 제조 회사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승기를 딱 뺏기고 계약한 회사가 HBM4로 네. 3, 4. 네. 그래서 계약한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랑 삼성전자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제조 공정의 모든 노하우와 공정의 이 그 중요한 키 포인트들을 팔란티어가 삼성전자 부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보다 더 많이 안다라.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최적화를 시켜줘서 이 AI를 가동시켜서 제조 현장이 하이닉스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영업 기밀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물론 팔란티어가 서약을 하겠죠. 계약서도 쓰고 이걸 딴 데다 안 쓰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구글한테도 카카오랑도 우리가 다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믿습니까? 그렇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3년 후, 5년 후에 갑자기 네바다 사막에 삼성전자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규격의 반도체 공장이 덜컹 생기면서 거기에 옵티머스 로봇들이 막 사람 대신에 들어가서 삼성 동탄에 막 화성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 못지않은 역할들을 하는데 비숙련공도 숙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막 글래스를 씌워놓고 자 5분 있다가 저쪽 가서 전원을 올려 5분 있다 저쪽 가서 저기다가 뭘 채워줘 막 AI가 시킨 대로만 하면은 삼성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어떤 생산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한국 입장에서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반도체, 조선, 뭐 군수 다 이제 제조인데 이 제조는 사실은 노하우거든요. 사람들의 노하우인데 이 노하우가 자칫 잘못하면 팔란티어에 털린다. 근데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팔란티어. 네. 이미 레이더망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조와 관련된 정말 가장 그 효율적이고 그 뛰어난 어떤 노하우들은 다 그쪽에 집약이 돼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을 집어삼키는 시대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 공장을 진짜 이 라인에 있는 라인별 이 기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산이 어느 시점에 재료가 부족해지고 이 기계는 한 2년에 한 번씩
부품을 안 갈아주면은 오작동하거나 셧다운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면 그 사전에 요 가상의 팩토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을 하고 절대로 중단이 되지 않는 완전 무결한 공장을 가상에 기반해서 현실에 오퍼레이션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네. 사실 이런 효율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20, 30년 경력 가지신 뭐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의 인사이트에 근거한 거죠. 야, 이제 저거는 좀 이제 갈아줘야 돼. 예, 감이죠. 야, 내가 짬밥. 이거 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는 해야 돼. 이러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AI로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죠. 하드웨어만 보면 안 된다는 거고, 팔란티어가 그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치 IBM PC가 저 때가 언제냐면, 저게 지금 빌 게이츠거든요. 네. 빌 게이츠 소시적에 되게 네. 귀엽게 생겼는데, 빌 게이츠가 IBM한테 갔을 때 IBM이 되게 무시한 거예요. 오, 그래, 해봐. 맘대로 해봐, 맘대로. 네. 괜찮아. 왜냐면 IBM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PC 업계에 세계 최대 기업인데 어쩔 거야. 그냥 뭐 쓰기 좋게만 만들어줘. 했어요. 10년이 딱 지나갔죠. IBM은 몰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기업이 됐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걸 이제 증명을 한 건데, 이제는 제조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현장에 있는 기계보다 더 소중해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PC 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워드, 뭐 PPT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제조 공장에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리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단에는 AI가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팔란티어의 어떤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노하우, 역량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산업에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정말 제국주의 공습 경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제조업은 공동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조그마한 팔란티어들이 다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되게 생뚱맞게 레저 산업이지만 야놀자가 네. 한 5, 6년 전부터 야놀자 테크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놀자가 단순한 숙박 매칭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이 숙박업과 레저 산업 전체를 AI로 효율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방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네네. 깜빡하고 뭐 비품을 안 넣고 나왔다던가, 뭘 청소를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센서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센서 해봐야 뭐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니까, 결국 그 AI로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깔아놓고 청소가 잘 돼야 어떻게 보면은 그 방을 팔 수 있는 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고 관리가 되죠. 이 재고 관리가 돼야 매칭할 때 더 많은 방들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의 그 온톨로지 AI 플랫폼처럼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리고 수많은 센서들과 사람들의 데이터, 고객들의 수요 데이터, 또 재고, 이 방 데이터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야놀자가 기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을 해요. 이런 숙박 관련한 플랫폼이나 대형 호텔 체인이나 이런 데다가 AI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반에서 성장을 했지만 내수해서 해외로 뻗어나갈 때 야놀자 미국 만드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을 해외에다 파는, 네,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이제 그 안전 집중되어 있는 AI 회사가 있어요. 창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시멘트 공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출을 만드는 AI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가 창업을 왜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 투자하면서 물어봤더니, 팔란티어, 이 분야에서만큼 팔란티어를 이기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랬어요. 굳이 안 이겨도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 수비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시멘트 산업에 확장을 하고 있고 조선업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안전으로. 왜 안전을 했냐? 한국에 특화된 산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중대재해법. 그렇죠. 대표이사가 이제 위험하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팔란티어는 중대재해법을 잘 모를걸요? 그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법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오기 전에 빠르게 안전부터 시작해서 안전에서 확장해서 제조 효율화. 안전은 제가 책임져 드렸으니까 이분들이 안전한 걸 넘어서서 더 효율적으로 시멘트가 굳지 않아야 되거든요. 묽어지거나 굳어지거나 되지 않게 센서를 더 넣어가지고 이거를 작업자들이 수시로 안 들여봐도 되게 해드릴게요. 그걸 핸드폰으로 아니면 그 중앙 단말기에다가 보내드릴게요. 데이터로 관리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팔란티어스러운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한국판 엔비디아, 한국판 챗GPT 만드는 것보다 한국은 활용한. 제조의 강국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팔란티어만큼은 한국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조업이 우리의 본원적인 핵심 가치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K 아이언돔이란 키워드를 얘기한 거는, 이제 한국은 팔란티어처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한 번에 막아서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동학농민운동처럼 나는 시멘트, 나는 도축, 나는 조선, 나는 방산,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제 수직적으로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 중견기업, AI 스타트업, 중견기업 이렇게 페어를 돼가지고 짝을 이뤄서 팔란티어를 막는 역할을 해주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합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마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 데이터를 팔란티어한테 무제한 개방했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 한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한테 데이터를 개방해서 활용을 해봐라. 그걸 Proof of Concept, POC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POC를 개방적으로 열어주고, 그리고 잘하면 내가 투자도 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내가 그걸 써줄게. 이렇게 하면은 삼성전자 써주면 이 회사 바로 코스닥 상장해요. 네,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미니 팔란티어를 여러 개 만들면 이게 약간 누더기 같지만 한 조각조각이 합쳐져서 K 아이언돔, 이 팔란티어의 공습의 방어가 되는 방어 시스템이 되고, 우리만의 AI 스몰 제국주의를 최소한 아시아 영역에서는 일본이나 동남아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야심도 한번 꿈꿔봅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의 잠재력, 그 다음에 네. 이 미래, 네. 성장, 비전,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저 PER이 네. 200배다, 너무 네. 고평가돼 있다 해가지고 장이 잠깐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를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에도 저는 PER 200배, 300배는 너무 과하지. 많이 과하죠. 많이 그래서 과하지. 팔란티어의 10년치 미래 매출을 다 지금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투자적으로 매력적인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냐는 군수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조에서 빛을 더 발할 것 같다라는 네. 것이고, 군수에서 많이들 기대하던데. 네, 근데 군수는 사실 깔고 가는 거고요. 제조에서 많이 더 이렇게 치고 나갈 것 같고, 제조에서 팔란티어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제조 공장에다가 AI 빨대를 크게 꽂는다는 거고, 네. 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우리가 클라우드가 아마존에서 이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했을 네. 때도 어떻게 내 정보를 남의 시스템에다 맡겨, 이런 생각을 네. 처음 했었지만 결국은 다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제조 공정 노하우까지 털리면 우린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비티 벤처스 정주영 의장 모시고 AI가 가져올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미래, 혁명적인 미래 네.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그 패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